안녕하세요. 비만학회의 비만 바로 알기, 비만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프로젝트 비발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고대 구로병원 남가은 교수님과 함께 비만의 유병률과 그리고 그 비만에 동반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연이 아니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유병률이란 어떤 시점에 특정 지역의 전체 인구에 대한 환자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체지방량과 상관관계가 높아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만 진단 지표입니다. 영어로는 바디 매스 인덱스 즉 BMI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 23에서 24.9까지 비만 전 단계, 25 이상 29.9까지 1단계 비만, 30에서 34.9 2단계 비만, 35 이상은 3단계 비만에 해당됩니다. 이 사실 비만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비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비만 환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네, 비만 관리를 위해서 여러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만 유병률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그림은 대한비만학회에서 발간한 2023년 비만 팩트시트의 내용인데요. 2012년에서 2021년까지 국내 비만 유병률은 계속 증가 추세였고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38.4%로 전체 성인의 약 40%가 비만에 해당이 되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경우 비만 유병률이 49.2%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절반이 비만 인구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모든 나이대에서 비만 유병률이 증가 추세인데 특히 20대와 80대 이상에서 2012년에 비해 2021년에 비만 유병률이 1.4배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고도 비만인 3단계 비만인데요. 같은 기간에 체질량 지수 35 이상, 즉 3단계 비만의 유병률이 2.9배나 증가해서 1단계나 2단계 비만에 비해 더욱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3단계 비만은 20대와 30대, 즉 청년층에서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는데요. 2021년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중년이나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3단계 비만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청년층에서 비만율이 높았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네, 사실 비만은 그 자체로도 질병이지만 다른 질환들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다음 그림처럼 비만은 이형 당뇨병, 동맥경화나 관상동맥 질환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지방간, 위, 식도, 역류 질환과 같은 위장관계 질환, 천식, 수면무호흡증 등 호흡기계 질환, 또 우울증, 이나 심리 문제, 골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 유방암이나 대장암을 비롯한 각종 암종 등의 질환을 동반하거나 이러한 질환들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체로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질환 동반 및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비만 팩트시트에서는 정상 체중에 비해 비만에서 이형 당뇨병의 발생률이 2.6배 높았고 뇌졸중 및 심근경색의 발생률은 각각 1.2배와 1.3배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비만이 불러오는 동반 질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비만에 대해서 좀 두려워지고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비만은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비만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또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주에 비만 진료가 왜 급여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발의 이음이었습니다. 비만 학회 비만 바로잡기, 비만 오해 바로잡기 프로젝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